멍청이나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서 병원 오시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다이어트 약. 저는 일부러 해요. 약을 먹는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쿠쌤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신논현 사거리에서 정신과 의원을 벌써 1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고 계신 신논현의 우울 억제기. 2년이 되고 있다고요? 2년이 되고 있구나. 마음 항생제, 살아있는 마음 건강 바이러스 정찬현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신논현역의 마음감기 정신과 운영하고 있는 정찬현입니다. 네, 정찬현입니다. 입학 동기예요. 상호를 얘기해도 되나?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광고 아니니까. 의사로서도 뛰어나지만 작가로서, 서퍼로서도 아주 우리나라 욜로 1세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귀중한 분을 모시고 뭐 할 거냐 하면은 다이어트 약 관련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찾아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 정찬현 선생님 모시고 이거는 좀 소개해 드릴 만하다 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향정신성 약이라는 게 뭔지 한번 정의부터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시면. 향정신성 의약품은 정신신경계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 약의 의존이나 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약을 그룹을 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약을 말하는 겁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크게는 마약류 안에 들어있고요. 마약류 안에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의존이나 남용 우려가 있는 약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의존도나 남용의 우려가 큰 약품들을 마약이라고 하고, 그거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관심을 줘야 되는 약들을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들이라고 해서 다 끊기가 어렵고 먹으면 다 중독이 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의사의 처방에 맞춰서 스케줄대로 잘 복용하고 적당한 스케줄로 잘 줄여서 끊으면 절대로 의존이 생기지는 않고요. 전문가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문가의 지도하에 복용하도록 규제를 해놓은 약인 거죠. 그 약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대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이죠. 다이어트 약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펜터민, 디에타민 계열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그 약을 끊는 것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대부분 끊는 것 때문에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끊는 것부터 도와드리고, 근데 뭐 대책 없이 살이 찌면 또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좀 다른 약들로 대체를 하면서 도움을 드려야 될 경우가 많이 있고, 펜터민을 끊지 못해서 오셨을 정도의 케이스의 환자분들 중에서는 좀 부작용도 많이 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고, 또 기저에 다른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게 동반되어 있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뭐 약을 끊고 우울을 치료하고 불안을 치료하고 있는 건 다 이렇게 수단일 뿐이지, 결국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도와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펜터민이 그 흔히 얘기하는 낙약. 그렇죠. 그지? 디에타민인가? 요즘은 확실히 그 옛날에 비하면은 GLP-1 어거니스트가 나오면서 거의 먹는 약보다는 워낙 간편하니까 먹는 거에 비해서 뭐 부작용 이런 것도 적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마운저라나 위고비하고 이거 중독돼가지고 못 끊는다, 아니면 뭐 이것 때문에 어떤 정신과적인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오는 사람 본 적이 그런 분들은 아직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본 적은 없죠. 보고된 적도 거의 없을 거예요. 기전상 의존이 생기기는 어려운 약이죠. 오히려 맞는 동안이 더 괴롭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1차적으로는 괴로운 약이기 때문에 사실 의존이 생기기는 어려운 구조죠. 끊으니까 살이 다시 찐다, 그래서 다시 막 괴롭지만 찾는다, 이런 거는 좀 다른 개념이어가지고, 그렇지. 1차적인 보상 효과나 좋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의존이 잘 안 생기죠. 그 보통 그런 거를 맞았을 때 그 식욕이 억제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변태처럼 즐기는 사람은 없나 보지? 이런 내 모습 너무 좋아? 중독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 2차적인 뭐 심리적인 의존?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의존? 글쎄, 의존인데 신체적 의존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고 심리적으로 의존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향정이나 마약류로 구분하진 않죠. 그렇지는 진짜로 않지. 신체적 의존이 생겨서 막 금단이 생기고 끊지 그렇구나. 못하는 금단이 그런 없구나. 것들이, 그렇죠. 금단이 없네. 오히려 먹는 그렇구나. 동안이 힘들죠. 근데 그냥 심리적으로 살이 찌는 거에 대한 공포는 이제 그건 별개인 거지, 그러겠다. 약에 의해 생긴 게 아니죠. 오히려 살이 찐 거에 대한 과도한 강박이나 불안은 약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게 있는데 약이 잠깐 도와줬다가 빠졌어, 그런 걸 뿐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 의존은 그 기저에 있는 걸 치료해 드릴 필요가 있죠. 이래서 전문가인 거야. 다이어트 성지라고 불리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처방전 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다이어트 약을 받으러 갔는데
약이 거의 9개가 한 번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아. 이런 처방전 저도 많이 보죠. 끊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제가 무조건 확인해서 끊게 해드린 약도 있고 야, 있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주네. 그건 줘야죠. 왜냐면 다른 약들이 어.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토피라메이트. 이거를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걸?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약 이름을 굳이 얘기 안 하고. 그 약을 무조건 까는 것처럼 돼서는 안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 이름이 회사마다 달라가지고. 회사. 그리고 약이 나쁜 약이 아니거든. 몇 개는 지금 보니까 2개 정도는 소화기 계통이 슈타패드. 패들인데? 슈퍼패드인데 써? 어. 항물제고. 페놀드가 그거 다른 약들이 각성되는 게 인대노 기절할까봐 안 주나? 약을 다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됐다. 저희가 입수한 처방전에 따르면 여기서 보시면 펜타민, 그쵸. 펜토민 다이아제팜, 이건 뭐 소화제고. 항불안제가 한 3가지 들어있고요. 소화제랑 유산균이랑. 그러면 사실 너무 좀 과한 느낌이 있지 않는가? 뭐 저는 이런 처방전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성지라고 불리는 흔히 그런데 처방전을 보면 저도 이게 약간 노하우인가 싶어서 사진을 좀 양해를 구하고 찍어 놓기도 하고 하는데 아하. 크게 뭐 저는 하나도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저는 무조건 조심해서는 해야 되는 건 펜타민, 디에타민. 아마 주시는 분도 3개월 드시고 3개월은 끊어야 된다라고 아마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만큼 의존이 잘 생기고 한 번 의존되면 끊기가 어렵고. 결국엔 펜타민이구나. 펜터민은 왜 문제가 되냐면 지속적으로 먹으면은 나중에 정신착란도 많이 옵니다. 환각이나 아하. 망상도 많이 생기고 정신적인 증상들이. 그래서 젊은 여성분이나 요즘엔 남성분도 많이 드시니까 젊은 분들이 만약에 처음으로 환청이나 막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서 병원 오시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다이어트약, 한약이든 일반 그럴 약이든 정도로. 구분하지 않고 다이어트약 먹은 걸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먹으면은 그런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유지를 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감정 기복도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것들이 처음 시초가 될 때도 많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불안도 높아지죠. 아무래도 각성작용을 하고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늘 커피 마신 것처럼 불안도가 올라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불안 유발 상황에 놓이면은 공황장애도, 공황발작도 처음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지속했을 경우에는 결국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개월 먹고 3개월 중단해라. 문제는 끊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근데 끊는 게 어려운 게, 끊으니까 살이 쪄서 못 끊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냐면 살이 안 찔 수 있는 방법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약은 분당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약을 먹다 끊으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우울하게 느끼고, 그게 생각보다 강해가지고 못 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이상한 증상들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다른 우울이나 불안, 뭐 ADHD 같은 걸 치료하러 오셨을 때도 그 미적업으로는 이 펜토민 같은 약을 끊는 걸 많이, 사실 그 약은 좀 드시더라도 철저하게 처방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과하지 않게 잘 조심해서 드시는 게 최대한 필요하죠. 안전하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저는 처음부터 드시지 않는 게, 요즘엔 좋은 아사이트 약들이 많이 나와 그렇지, 있어가지고 그렇지. 굳이 쓸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약간 성지의 효과가 뭐 꽤 좋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무조건 펜타민 계열의 약이 하나씩은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그래도 먹는 약을 아직 많이 쓰는구나. 그래도 저 가격도 너무 부담이 되죠, 하긴 사실. 그 그렇구나. 약들은. 맞네. 가격이 부담이 되구나. 그렇죠. 참 모르겠네요. 이거는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부 약을 못 끊으니까 그럴 수 계속 있겠다. 오게끔. 요거는 그냥 뭐 편집, 그래서 이제 리뷰를 읽어드리면, 자, 휴쌤의 유튜브 중에 다이어트 약 오래 먹어도 괜찮을까 편해보면 눈에 띄는 댓글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도 15년 정도 복용했다가 진심 너무 힘든 시간을 살다가 이제 겨우 세상 공황장애 장애는 다 경험했고, 이 약들은 약이 아니라 중독이에요. 죽을 것 같았어요. 이런 끊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과정이 힘들고 그냥 끊는 건 거의 어려워서. 아하. 근데 정신과에 오시면은 대체해가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불안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온다기보다, 독 만들 수 있다. 공황장애는 누구나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나도 있었으니까. 결국 불안이라는 그 긴장과 관련된 신경계가 그 긴장한 정도가 이렇게 물이 차오르다가 결국 넘치면은 공황 발작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다이어트 약은 기본적인 수위를 이만큼 높여놓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죠. 이런 댓글도 있단 말이야. 나는 이런 약 먹으면 운동도 잘 되고 술도 뭐 거의 안 먹어도 되고, 사람이 좀 약간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좋다고 계속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좋죠? 그러면 이런 게 나타나니까 끊어야 되잖아요.
끊으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네. 장점들이 처음에는 많아서 약을 활용하다가 장기 복용을 하다 보니 막 환청, 뭐 환각처럼 정신 이상이 올 정도로 나중에는 막 현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게 그쵸. 심해졌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구나.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끊으면 좋아지는 것들이어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끊는 게 어렵다는 것이. 마지막 댓글 주목할 만한 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옛날에는 막 정신병 온다 그러면 막 되게 약간 좋은 글씨처럼 빵 이렇게 찍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터부시 되는 게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이런 이력이 남아 있으면 보험 가입하는데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서 뭐 많이 이게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다. 비만 치료 목적으로 이제 기록할 때 이제 요게 어쨌든 처방 내역이 있으니까 정신 건강 쪽에 어떤 이력으로 남게 된다거나 그런 게 생기는지. 뭐 정신과에서 비만약을 처방받았다고 정신과 이력이 남는 건 아닙니다. 관련 비만 코드로 해가지고 뭐 식욕 조절 관련 약들만 좀 드리는 거는. 요즘에 이제 대부분 영역에서 취업을 할 때든 정신과 진료 기록을 요구하거나 해서도 절대로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마다 어떤 사람을 걸러낼지 이런 것들을 보험사에 자율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보험 상품들이 뭐 정신과 이력이 있으면은 얘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해외에선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죠. 근데 뭐 그럼에도 그런 상품이 아닌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사실 보험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뭐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요즘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시더라도 잘 설득하고 다시 알아보시고 다시 치료를 받는 편이기도 하시고. 근데 어쨌든 꼭 정신과 상담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단순 방문한 것만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면은 일반 상담 코드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해가지고 정신과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정말로 다이어트 약만 위해서 오셨으면은 우리도 비급여로 약을 드릴 수도 있고, 꼭 막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증 치료를 해서 우울증 약을 드려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정신과 진단을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정신과에서 비급여로 비만약만 주는 병원은 잘 없죠. 비만 전문 의원들에서 많이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약을 먹다가 문제가 되신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때는 정신과 진단을 넣는 걸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은 없죠. 치료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예, 알겠고요. 예상보다 너무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컷! 끝! 배철수의 음악 캠프 아닌가요? 이제 가뜩이나 추워지는데 다들 마음 감기도 조심하시고 신노년 마음 감기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찬현 원장님이었습니다. 박수! 좋아요! 구독!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청국장집 뭐 이런 것 같은데?